또 하루를 맞는다는 것. 그저 사소한 일상 같지만 하루의 무게가 남다른 이도 있을 것이다. 백년의 세월을 살아온 철학자 김형석 교수. 오늘 날씨가 맑은 날인데. 야. 겨울날의 한 줌 햇살처럼 아깝고 아쉽고 귀한 것이 김형석 교수의 하루다. 내 후배 우리 세브란스 원목이 계셨는데요. 그 장모님이 오래 사셔서 106살이랬대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연락이 왔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신고하라고 왔대요. 106살 6세인데 그 초등학교 갈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 보더니 미안하다고 컴퓨터에 100은 빼버렸대. 한 자리 빼버렸거든. 그러니까 06세 나왔거든. 그래서 웃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 내가 이제 100이 되면 두 자리 숫자가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가거든. 참 그렇다 해서 이제 100살이 되게 되면 세 자리 숫자가 되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 한 해를 보내는 소회가 어찌 각별하지 않으랴. 집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옷차림도 깔끔한 김형석 교수. 그런데 웬걸? 옷장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소박하고 단출하다. 낡은 옷장 안엔 더 낡은 옷들이 여러 벌이다. 이쪽 양복들은 다 오래됐어요. 이건 한 학교 있을 때 입기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됐네요. 이것도 한 20년 되고. 욕심 없는 노 교수의 마음이 느껴진다. 본래 내가 좀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내 아내가 병중에 있으니까 또 봐주지 않으니까 좀 더 초라했거든요. 그리고 정영석 교수가 나 찾더니 대학 동창이니까요. 야, 내 와이프가 나보고 하는 얘기인데 너 옷 좀 잘 입어라. 남이 보면 불쌍하다고 그럴 테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래야겠다 해서 이제 다시 좀 읽기 시작하니까 또 조금 격식도 찾아야겠다. 그리고 한 3, 4년 지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김형석 교수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2층. 우리 아주머니가 시장에 갔는가 보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줄곧 혼자 살아왔다. 집에선 계단을 오르내리고 외출할 때는 오르막길도 걸어 다닌다. 집에도 계단으로 오르내리시고 네. 동네에도 이렇게 언덕이 많아서 예.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이게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2층 청성대 올라가는 게 하루에 몇십 번씩 다니니까요. 좀 운동이 많이 되죠. 10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집에서 한참 걸어와야 하는 버스 정류장. 별일이 없는 한 김형석 교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다. 저게 153번이죠?
저 버스 타면 되겠어요. 안경을 쓰기는 하지만 시력도 괜찮은 편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때 자리를 양보하려는 아주머니. 괜찮아요. 그냥 그냥 계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정중하게 사양하고 서서 가는 편을 택한다. 아직 몇 정류장 더 가야 하는 상황. 100살까지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처럼 건강하게 100살을 맞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나이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버스에 자리가 없는데 사람들 저렇게 많이 서 있으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약간 젊은 사람들은 또 양보해주고요. 전 부인이니까 내가 양보하고. 여자분이니까 그렇지.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배려할 줄 아는 멋쟁이다. 도착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호텔이다. 이곳에도 김용석 교수의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다. 호텔 안에 있는 수영장이 김형석 교수가 즐겨 찾는 곳이다. 얼마 전까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했지만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몰려들곤 해서 할 수 없이 수영장을 옮기게 됐다. 수영은 관절에는 무리가 가지 않지만 호흡이 달리면 하기 어려운 운동이다. 그런데도 백세 노장은 수영장 안을 거침없이 오간다. 지금은 이렇게 강건하지만 사실 김영석 교수는 중학교 진학을 고민해야 했을 정도로 병약한 소년이었다. 그런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았기에 평생을 무리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장수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쓸 수 있는 힘 가운데 90%만 쓰고 10%는 남겨두자. 늘 이 원칙을 지켜왔다. 어렸을 때 학원 주간하다가요. 한 3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리 운동 좀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요. 또 잘 시간이 나면 두 번 오고. 대동강가에 사니까 그렇죠. 강가에 사니까.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난 김용석 교수는 해방 후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이다. 이곳에서도 김용석 교수는 유명세를 치르곤 한다. 특강으로 이하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셨거든. 그걸 우리가 종종 그 채플에서도 듣고 그랬거든. 59년도, 8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61년 졸업했거든. 아 대단하지. 우리 희망이지. 우리는 뭐 80대가 넘었으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야 할지가 화두인 요즘.
자신의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김형석 교수의 삶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수영을 끝낸 후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 평생을 철학자로 살면서 혼자 산책하고 홀로 사색하는 것으로 자신을 다듬어 왔다. 50쯤 넘으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데 그 방법이 이제 운동하면 좋다 하니까 그 운동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말고 체육관에 좀 다니는데 가보면 운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60 넘으면 운동은 건강을 위한 거지 운동 자체가 목적이 되면 손해라는 얘기죠. 예. 나는 일이 건강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50대 후반에서 대학에 있으면서 방학 때만 되면 아파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이제 나 혼자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쭉 하다가 놓으니까 긴장이 풀리고 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80까지는 나는 일해야겠다고 80 된 다음에 한 반년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잖아요. 다시 일하니까 좋아요. 나도 고맙게 생각해요. 예. 1년 반 동안에 건강 때문에 뭐 약속을 오겠다든지 일 못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철학 또한 이렇게 분명하고 명쾌할 수가 없다. 쉼 없이 흘러왔고 지금도 거침없이 지나가는 시간. (30년) 넘게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있다가 정년 퇴직한 후엔 또 그만큼의 세월을 명예교수로 활동해왔다. 수영을 하고 왔으니 지쳤을 법도 한데 다녀오셨어요? 여전히 흐트러진 모습이라곤 전혀 없다. 한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이렇게 썰어 놓고 함께 이렇게 세 쪽씩 꼭 놔드려요. 맵고 짠 게 안 잡수고 싱겁게 양파 잘 잡수시고 건강을 위해서 잡수시는 것 같아요. 뭐 꼭 좋아서 잡수신다기보다 이렇게 파란 채소 같은 것도 꼭 하나씩 곁들여서 해드리고 이건 이제 쑥갓나물. 근데 이제 조미료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음식이 잡수시는데 별로 맛은 없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안 해드리죠. 나가서 잡수시는 건 다 조미료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집에서는 안 해드리는 거죠. 교수님, 준비가 다 됐어요. 아직 보청기를 끼지 않고도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다 됐어요? 네. 늘 입맛이 똑같진 않을 텐데도 식사를 거르는 일은 거의 없다.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식사는 필수다. 아침 6시 반, 점심 12시 반. 정확하세요. 제가 지금 온 지 1년 6개월이 다 돼갔는데 한 번도 그걸 어기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아침에 좀 늦잠을 자가지고 교수님이 오히려 깨주셨으면 깨주시지. 어떤 때는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 때가 있는데요.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내려와야 되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삶이 몸에 밴 김형석 교수. 식사하는데도 그만의 철학이 있다.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래서 나도 여기가 식사하면 선생님도 장수 왔으니까 식사를 많이 안 하시네요. 그런데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수와 식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식을 안 해야 돼요. 이제 80 중반쯤 놓으면 위 기능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맛은 입으로 있는데 위가 담당을 못해요. 그래 난 지금 나이 많아지니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을 조금씩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 종류 먹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아직도 왕성한 집필 활동과 강연을 하고 있으니 잘 먹는 일도 중요하다. 겨울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예. 저 오른쪽으로는 산이 있고 왼쪽으로는 집이 있는데 올라왔어요? 예. 그 앞이죠? 그건 넘어가지 말고 그 앞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나 왼손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데. 계세요? 열심히. 네, 맞습니다. 여기로 해서 나가면 네. 그럼 저 차인가요? 아니요, 지금 차가 안으로 잘못 올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아까 그 자리가 맞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차를 보내오는 곳이 많다. 백세 노인이라고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이다. 일주일에 2-3번은 외출할 일이 생긴다. 대부분은 강연이다. 한 해 강연 횟수만 160회가 넘을 정도다. 그 앞뒤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강연 앞뒤로 있는 시간은? 저기 앞에가 이제 구역장 그 교육 예. 담임 목사께서 30분 예. 정도만 마치고요. 예. 10시 반부터 바로 네, 교수님 저 강연 끝내고. 그걸로 끝입니다. 오후에도 또 있습니다. 아닙니다. 없고, 예.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연세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 아버님이 22년생이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근데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장수하신 편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도 계셨으면 이제 97이시네. 교수님은 연세가 더 많으신데 살아계신데 우리 아버지는 좀 일찍 가셨다. 5년 전에 돌아갔으면 연세가 예, 장수하셨습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다. 오늘 목적지는 인천에 있는 교회.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뜨겁게 큰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을 어떻게 맞고 보낼 것인가.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다. 내가 40대 초반입니다. 42살 났을 때 미국에 가서 좀 머물렀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생은 60부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당시 우리는 60이면 해갑이 돼서 인생은 끝나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60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가 보다
남의 일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쯤 지나니까 내가 60대가 됐습니다. 사회생활 일을 시작해서 말이죠. 30대 일을 시작해서 40, 50, 60까지는 일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60에서부터 90까지 30년은 이건 더 가볍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볍게 사는 게 민구안이 성장한 노인들이 그 사회의 질서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건 60이 넘지 않으면 질서가 뭔지 잘 모릅니다. 나도 나이 들어서 지금 자꾸 알게 되니까요. 다시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75, 6세쯤 됐을 때입니다. 대학은 우리는 정년퇴직했고요. 한두 우리 교수들이 모여서 무슨 연세대학교 얘기하는데 한 교수가 영문과의 어느 교수가 금년에 해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과 출신의 이근철 교수가 그 얘기 했더니 그 친구가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 누구 얘기는 자기 얘기거든요. 60은 됐는데 해갑은 됐는데 철은 못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60쯤 되니까 이제 철 들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60에는 좀 철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요. 정말 이게 뭐 어떤 때 보면요. 사람 사는 사회가 이렇게까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저녁 먹으러 가잖아요. 저녁 다 먹고 이제 늦게 나오거든요. 내 아들, 딸들은 그냥 나와요. 나는 찾아가서 우리 위해서 음식 날라준 사람한테 가서 늦도록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우리 때문에 늦어지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고맙다고 꼭 인사해요. 그 왜 그럽니까? 내 손주들이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그대로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꼭 가서 인사드린다.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좀 다르다. 그 모범 보여줘야 돼. 근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나는 그런 생각이 때문에요. 한 20년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인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전에 세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세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일깨움이었을 것이다. 한평생 철학자로 살아온 김형석 교수는 늘 그런 역할을 해왔다. 강의실과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 삶과 철학을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였던 그의 이야기는 삶의 지향점을 묻는 이들에게 나침반이 돼주곤 했다. 조용하고 걸어다니기 좋아서 김형석 교수가 좋아하는 동네. 이 집에서만 20년이 넘게 살았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면 일어나는 김형석 교수의 하루가 또 밝았다. 지금은 적막하고 고요하지만 예전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었다. 어머니 모시고 아내와 행복했던 때가 바로 어제 같다. 내 아내가 이제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내가 속으로 제일 걱정한 건 내 처가 나보다 먼저 갈까 봐 마음이 무거웠다.
내 처위에서 내가 뭐 20년이나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고 돌봐줬는데 가게 되면 혼자 있지 말고 재혼이락도 해서 좀 이렇게 여생을 안락하게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니까 나보고 내가 가고 내 처도 가게 되면 집이 빌 텐데 어떡하지? 어떡할 생각이냐? 반쯤은 물으시면서 이제 반쯤은 걱정하시는 자세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집에 이제 혼자 있으면 있다는 만큼 정말 집이 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이제 집이 비었고요. 또 미국에 가서 이제 딸들 만나고 여행하다가 또 인천공항에 내리면 옛날 같으면 빨리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오는 것보다는 빈집이니까 어디 좀 아들 집이라도 들렀다 갈까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는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함께 2남 4녀를 낳고 길렀던 아내는 뇌졸중을 앓다가 15년 전 먼저 떠났다. 두 아들은 교수로 정년 퇴직했고 세 딸은 미국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길 위에 서 있다. 단단한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곤 하는 저녁 무렵. 김형석 교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 집에 있어. 어젠가 그 민기 엄마가 양고 갔다 왔다 그랬던가? 요즘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없이 여전히 폴더폰을 쓰고 있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래 알았어. 통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큰아들. 미국에 있는 애들은 전화로 자주 연락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모르지만 그 한 2년에 한 번씩은 달려가고 됐어요. 큰아들은 가까우니까 자주 들러서 뭐 봐주고 둘째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심 같이 먹고 그래요. 근데 다 모이진 못해요. 왜냐면 다 바쁘니까. 예. 이거 이제 이건 내 아는 하고 사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무슨 예감 비슷한 게 있는가 봐요. 마지막에 이제 그 세계 일주 여행을 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뭐 옆에 다정하게 팔 붙들고 앉길더니 그날은 이렇게 사진 찍는데 이렇게 붙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그 뇌졸중이 됐어요. 전혀 안 그랬는데 그 가까이 다정하고 뭐 그래요 하더니 그 마지막에 될 줄은 몰랐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래 한 20년 동안 그 고생했죠. 이거 이제 내 아내 장례식 끝내고 얼마 있다가 찍은 건데요. 우리 큰아들이 여기에요. 둘째 아들. 그리고 제일 큰 딸. 지금은 이렇게 애들만을 키우면 정부에서 표창할 만한데 그때는 둘만 나서 잘 키우자고 하는 때가 돼서 그때는 몰랐었다. 혼자 남아있을 시간이 이리 길어질 줄은. 홀로 남는다는 건 고독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다.
다음 날 아침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박재호 수사관입니다. 주민 등록하고 저희 통장 그거 가져오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검찰청 수사관이 무슨 일일까? 이른 아침부터 차를 보내서 김영석 교수를 모셔오라고 했다는데 대검찰청에 갈 일은 없었던 터. 평소에도 말씀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오늘은 침묵이 더 긴 것 같다. 네. 여기 대법원 대검찰청은 합계 있군요. 네, 보통 법원이랑 같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많이 본 건물이다. 괜히 사람을 긴장시키는 곳.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대검찰청엔 무슨 일로 온 것일까? 대검찰청이라는 명칭만으로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곳. 우리 강의실은 김영석 교수를 맞은 이는 감찰본부장이다. 이쪽으로 오시죠. 새해를 맞아 딱 100살이 된 김형석 교수. 아 여기 전망이 좋습니다. 정말 저 한강도 보이고 저 남산도 보이고. 아 네. 정대입니다. 저희 명함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그 얼굴 그 외양으로 봐서는 70대 정도밖에 안 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주 들어도 싫지 않은 소리다. 오늘 김영석 교수가 대검찰청에 온 것은 강연 부탁을 받아서였다. 듣는 대상에 따라 강연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게 마련이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30대 중반에 갔는데 아주 가난하게 좀 10여 년을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 6을 키웠거든요. 걔들 교육시켜야 하고요. 6.25 전쟁 끝나고 나니까 또 북한에 있던 동생들이 셋 왔는데 고등학교, 대학 갈 동생들입니다. 어머님도 오셨고요. 그때 우리 교수들이 이제 부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에 좀 나가봤는데요. 이 국립대학이니까요. 강사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집어치우고요. 내 아내는 항상 하는 말 있죠. 내가 두 곳에서 강연을 부탁하는데 어디 갈까? 그러면 그네 걱정하니 하고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뭐 그 문제가 안 되고 이제 그럽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요. 한 번은 대구에서 연세대학교 내 제자가 1년에 한 번씩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모이는데 토요일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근데 그날 토요일에 내가 삼성그룹에 강연을 약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가서 옛날 하루 고생하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편안히 갔다 오고 강사료가 물론 많으니까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내 제자가 꼭 믿고 왔다가 내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평생을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생기고 도움이 되면 일해야겠단 말이죠.
그래 그 나이쯤 되니까 이제 철이 드니까요. 내가 돈을 써도 갑니다. 또 비용을 좀 내가 내더라도 그건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법조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격이 모자란 사람은 이기적인 관심이 많아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상관에 가서 아첨하게 돼요. 근데 아첨하는 사람만큼 불행하고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아첨하는 사람을 옆에 안 둬야겠다. 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 노 교수의 충고다. 오실에 준비된 오찬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도 강연이지만 사람들이 늘 호기심을 드러내며 궁금해하는 게 있다. 그 평소에 운동은 그럼 따로 하시는 게 좀 많이 걷고 그렇습니다. 주로 걷는 거. 하고 수영을 좀 옛날부터 해서 일주일에 한 2번쯤 수영도 조금 해보고. 아까 제가 앉아 계신 모습을 뵀더니 허벅지 두께가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훨씬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나이 들면 제일 어려운 데가 다리 힘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입주를 하겠습니다. 강연 준비도 2주 전에 끝내는 게 원칙이다. 시간에 쫓겨 마음 졸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이다. 일도 운동도 식사도 천천히 여유 있게 한다. 많이 드십시오. 선생님 입맛에 좀 맞게 준비해야 되는데 선생님 아무나 또 잘 드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대접받는 것보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걸 좋아한다. 제가 이제 기숙사였었거든요. 저희 기숙사 옆에 선생님 댁이 아담한 댁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면서 언제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나 하고 뭐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이제 연륜이 절정에 달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듣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이 많으니까 강연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얼마나 늙었나 보자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살아왔나 보자 하니까 좀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친밀하니까.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얘기했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말이죠. 그래서 요즘 과거하고 좀 달라진 건 과거에는 좀 이렇게 이론적인 걸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비교적 내 얘기 좀 많이 해요.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100년을 살아왔다는 건 귀중한 자산.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려는 것이다. 이거 집에까지 좀 이어드리고 집에까지 잘 모시고 오세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들 정신적으로 많은 가르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줄 어른. 김형석 교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일 것이다. 이날 오후 강연 갔다 와서 잠시 쉬는가 싶었는데 외출 준비를 한 김형석 교수. 이거 우리 막내딸이 미국에서 사는데 왔다가 아버지 이제 나이 들게 되면 그 직구지 아들 낸다고 하는데 없으면 좀 위험해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할 게 많아진다. 아직까지 30분 정도는 서서 강의하지만 절대 무리하진 않는다. 이거 지폐를 하나 짚어야 돼요. 다른 땐 지폐 안 짚고요. 산에 갈 때는. 김영석 교수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까이에 산이 있다는 것이다. 높지 않고 가파르지 않아 산책하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는 철학자 칸트와 닮은 김영석 교수. 지폐를 이렇게 짚으면요, 도움되는 것보다도 마음이 좀 안정돼요. 90놈은 지폐 짚다가 휠체어 타다가 그 다음에 끝내요. 근데 지폐 짚는 기간이 길면 좋은 거고 짧으면 안 되고. 누구의 삶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 후 격동의 현대사를 겪어내다 보니 어느새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처음 왔을 때는 여기 뭐 이런 건 다 없고요.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더 안 올라겠어요. 그때는 꽁도 있고 뭐 오솔이라고 그러나 무슨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는 것. 남이 두둥이쯤 이 산을 사랑하니까요. 이게 내 산이라고 생각해.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게 돼 있거든. 내 제자들은 이 길 보고 철학자의 길이라고 그래요. 난 몰랐는데 자기네들이 나보고 선생님 우리 이거 철학자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20년 동안 내가 내 산으로 생각했으니까 산은 살아가는 사람 그 산이거든요. 마음먹기 따라서는 산도 내 것으로 품을 수 있으니 그 마음이란 녀석 힘이 센 존재다. 한 65세, 80세까지는 일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정년 퇴직하고 일하는 기간이 학교에서보다 더 길어졌어요. 다른 건 다 모르는데요. 내가 봐도 내 나이에 나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으로 뒷받침해줘서 되긴 됐는데 생각해보면 참 고맙죠. 예. 이제 한 2년 더 지금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죠. 노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대형 박물관이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외국의 속담. (100년을) 살아온 생명력과 경험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니 그걸 밑거름 삼아 할 일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다. 노루꼬리보다 짧은 겨울해가 오늘도 일찌감치 어둠을 불러들인 시간. 흐트러짐 없는 김영석 교수에 맞추다 보니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생활도 규칙적이 됐다. 저녁 다 됐는 거야? 네, 다 됐어요. 혼자 식탁에 앉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다. 홀로 사색할 시간이 필요한 철학자의 삶이 아니었다면 고독한 시간을 어찌 견딜 수 있었을까?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도 혼자 글 쓰고 사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득 외롭고 쓸쓸하다. 서양 사람들 보고서 내가 한번 젊은 나이로 돌아간다든지 옛날로 돌아가서 그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춤추고 싶다 그래. 댄스하고 싶다고. 근데 난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서 예를 들어 말하면 좀 이상한데 이제 내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면 뭐 하고 싶으냐 그런데 우리는 춤을 같이 추고 싶다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몇 사람들 보고서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싶으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80%가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니까 아마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행복인 것 같아요. 노인의 가장 큰 숙제는 역시 고독을 잘 견뎌내는 것인가 보다. 바쁠 땐 잘 모르다가도 혼자 있을 땐 아내 생각이 부쩍 더 난다. 다음 날 오전. 반가운 손님이 오는 날이라고 까치도 온다. 교수님이 아침 일찍부터 기다린 손님이다. 다름 아닌 수녀님. 김용석 교수 집에는 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수녀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는 교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전엔 발랄하고 앳된 모습의 학생이었으련만 길 잘 찾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 늦고 오려고 노력했는데 아유, 반가워요. 선생님. 아유, 제자 머리에도 이젠 서리가 내려앉았다. 세상에. 여기 앉으세요. 네. 아우, 오늘 얼굴이 신수가 더 좋으시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웃는 것도 비결일 것이다. 그 지금도 이천 거기에 그 집이 이천에 있어요. 예. 이천에 혼자 있잖아요. 예. 근데 아픈 수녀님이 세 분 왔다 갔어요. 한 몇 달 있다 가고 몇 주 있다 가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왔다 머물다 가고 머물다 가서 예. 아우 4명 왔다 갔다. 그래요. 그 3년 있는 동안에 하나만 있으니까 수녀들 왔고 남자들 올 때 좀 나빠. 근데 한 번은 내 동생이 왔는데 자구가 얘 그러니까 남동생 70인데 저렇게 자구가 그 기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자고 갔어. 근데 우리 후배 저 건축가 나온 김정국 씨라고 그가 스님 와서 자도 돼 거기서 피정해도 되는데 아 남자라. 제자의 솔직함에 절로 웃음이 난다. 그래도 혼자 오시면 안 돼. 여럿이 오세요. 아이 그랬구나.
열정 넘치는 스승과 꿈 많은 여대생으로 만났던 두 사람. 거기 이렇게 붙여요. 대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저 서양사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양 철학사 그렇죠? 예. 그렇죠. 62년 입학해가지고 2학년 때 만나 62년, 예. 63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연세대학교 80주년이었어요. 맞았다. 예, 80주년이었어요. 그래 100주년 때 은퇴했으니까. 그러시구나. 100주년 때 타이밍이 멋있네요. 근데 진짜 황금기를 살으시잖아요. 멋있어요. 그때 여학생이 몇이 있었던가? 하나 아니면 둘? 나 하나였어요. 하나였지. 그리고 80주년 됐는데 내가 4번째 들은 여학생이래요. 그래서 정석회 선생님이 나보러 홈런 쳐 4번 타자야 이러셨어요. 수는 많지 않지만 이제 또 여학생 졸업생들 만나게 되면 또 조금 이제 그 거리감도 있고 뭐 그랬거든. 근데 우리 홍수님 좋은 건 그 거리감이 없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진 대화. 조심하세요. 그걸로 모자라서 둘이 함께 집을 나선다. 스승과 제자로 함께했던 시절을 함께 추억해 보려는 마음에서다. 김영석 교수는 산책길에 종종 들르곤 했던 교종이다. 이런 건물 없었잖아요.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서실이 도서관이 이게 됐는데 지금 다른 거 아마 쓸게요. 옛날에 여기 도서관이었지 싶은데. 그리고 여기 저 위가 이제 그 야외극장, 야외 노천극장. 노천극장. 졸업식 노천극장에서 했죠. 옛날 사람이 왔어요. 너무 옛날이야. 추리도 이렇게 난리법석을 해놨어. 옛날은 저희 동상 보고서 환영합니다 하는 걸로 봤는데 네. 등록금이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돈 내라는 거. 환영합니다라고 알았는데 그건 좀 너무했다. 하느님께 찬양. 설립자 언더우드의 동상은 여전하다. 여기가 윤동주 시비셨는데 저기. 윤동주 시는 우리 숭실학교 함께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럼 누가 선배예요? 같은 학년에 있었죠. 같은 반에서. 그때 인물이 너무 많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은 만주로 가고. 그랬다 카드. 네, 그렇죠. 그랬다 그래요. 나는 이제 저기 있다가 네. 일로 이사 왔어요. 여기서 은퇴하셨어요? 그래 여기서 은퇴했지. 문과대학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이 있는 곳이다. 계단식 강의실이라구나. 우리는 이공대학교만 계단식 강의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문과대학 자체내도 계단식. 이 강의실이 여기서 강의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서 못 살아봤어요. 내가 정년퇴직할 때에 고별 기념 강연한 강의실이 여기예요. 와. 네, 그런데 그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학생들이 데모하느라고 해서 캠퍼스 전체가 데모하고 뭐 체류탄 연세 가득 찼거든. 네. 뭐 학교다 휴강 못 하는데 연기하자고. 네. 근데 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연기하면 다시 못 할 것 같아. 그렇죠. 또 나도 또 애국에 나가는 일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뭐 10명이 모두 좋고 20명이 모두 좋으니까 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2시가 돼서 와보니까 여기 가득 찼어. 맛이 없어서 데모 중에도 고마워라. 그 데모하던 애들이 이제 체류탄 다 옷에 밴 애들이 들어오니까 매콤. 강의하러 들어오니까 눈물이 자꾸 나. 고별이라 눈물 나는지 알겠네. 벌써 34년 전의 일. 스승으로서 가장 벅찼던 순간이었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이었던 그 시절. 고별 강의를 듣고 다시 시위하러 나가던 학생들 모습도 선하다. 근데 애들이 그때는 교정을 지나다 학생들 인사받기도 바빴었다. 그런데 이젠 알아보는 이도 거의 없다. 이날 저녁 다시 홀로 남은 호젓한 시간이다. 이 시대의 현자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지만 살림은 소박하고 낡은 게 많다. (1980년대) 독서 운동을 이끌었고 지금도 늘 독서를 강조하는 김형석 교수.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성경에 관한 내용이다. 아직도 책을 쓰고 울림을 주는 강연을 할 수 있는 건 쉬지 않고 정진하는 의지가 있어서일 것이다. 아마 지금까지 쓴 책은 아마 한 50권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연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강연을 많이 했다 해도 잘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를 그래서 연말이 되고 또 되면 한번 정리해 봤더니 160회가 좀 넘었어요. 그 요새까지 계속하니까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강의에 전임으로 선거 내놓고 강의를 몇 해 동안 했나 보니까 65년 동안 한 셈이에요. 54년부터 지금 2000년이면 그 65년이나 한 셈인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 가운데 아마 학교하고 관계된 제일 좀 오래된 것 같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내가 연대 캠퍼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강산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다 없어지고 많아요. 하긴 뭐 바깥 사회 나가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래 산다 하는 것이 조금 그 사회가 변하는데 나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돌아보면 가장 큰 아픔은 정든이들과의 작별이었다. 며칠 후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눈이 많이 와서 어떡하지 이거? 오늘은 강원도 양구까지 갈 일이 있는데 걱정이다. 그래도 약속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어디 갈 일이 있을 땐 운전도 해주고 원고 교정도 도와주는 이종옥 씨가 떠날 차비를 하고 있다. 눈이 와도 많이 오네. 일단 그럼 일 하시겠어요? 그 요건 논이 다니는데. 예, 일단. 이종옥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40여 년 전. 김형석 교수가 강의를 맡았던 성경 강좌의 수강생이었다. 갈게. 그렇지 않지 모르겠다. 저 내리가. 예, 천천히. 걱정 마세요.
좀 미끄럽다. 교수님. 이렇게 강연 덕분에 인연이 맺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눈길을 달리다 보니 추억담이 쏟아진다. 교수님께서 그때 성경 강좌를 그때도 하셨어요. 이제 매주 들으러 갔었는데 시사영화관에서. 근데 그때 나는 젊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점심을 사주세요. 나만 사주는 게 아니라 그 회원들을 다. 근데 내가 먹어보지 못한 걸 사주셨거든요. 제자가 어렵고 이럴 때 아마 학비도 도와주시고 했는가 봐요. 근데 그 돈을 갚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제자가. 나한테 주지 말고 너처럼 어려운 사람 주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릴레이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늘은 가는 길에 태워갈 사람이 있다. 저 나오셨네. 어디요? 서울에서 양구까지 인문학 강좌를 들으러 다니는 수강생이다. 그 인문학 강좌에 김형석 교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의를 하러 간다. 몰랐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보니까 비가 조금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눈이 올 줄 몰랐어. 기가 막혀가지고 나와 보니까 그게 눈을 다 털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양구는 더 녹지 않고 눈이 많이 쌓이면 어떡하지? 그러게 말이야. 눈발은 점점 거세지는데 이렇게 노르는 데 가니까 꼭 영화 보는 것 같다. 네, 눈썹으로 가니까. 첫눈이 돼서 그런가. 역시 낭만을 아는 노 교수. 이종옥 씨는 진땀이 난다. 강원도로 접어들자 고속도로 사정은 더 심각하다. 여기 점점 더 많이 온다. 쉬 그칠 눈이 아니다. 차들은 거북이 걸음이다. 속수무책이다. 약속 시간 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천천히 가더라도 오르지 않아야겠네. 1차선이 오히려 낫겠어. 저쪽에는 큰 차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저 운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꾸 미끄러우니까 어떡할 수가 없네.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 터. 마음 졸이며 가는 길에 멋진 풍경이 위로를 해준다. 다행히 양구에 접어드니 눈발이 잦아든다.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다. 양구 인문학박물관에는 김형석 교수와 안병욱 교수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안병욱 교수는 김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다. 또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였다. 원래 2층에 사는 거죠? 네, 2층이야. 강의 시간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서 기념관부터 들르기로 했다. 7년 전 양구에서 마련해준 김형석 교수의 공간에는 그의 100년이 담겨 있다. 이게 우리 중학교 교실에 이게 또 우리 체육관 겸한 강당이고 운동장이고. 평양에 있던 숭실중학교에 다닐 땐 시인 윤동주와 같은 반이었다.
또 이 김수환 추기경은 이거 우리 대학 다닐 때 이제 사진인데요. 요거 이제 나고요. 여기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근데 누가 보든지 나보고 미남자라 그래요. 김수환 추기경보다. 근데 내가 미남자가 아니고 김수환 추기경이 좀 못생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다음에 이렇게 좋은 얼굴로 변했었어요. 두 사람은 일본 조지 대학 동문이다. 여기 이게 이게 서재인데 집에 쓰는 뭐저 책상 뭐 이거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놓고 간 걸 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괜찮았죠. 우리 집에서 보면 더 비어있고 그랬는데. 집에 있던 책이며 살림살이를 이곳으로 옮겨서 꾸며놓은 철학자의 방이다. 모두 손때 묻은 물건들이다. 철학자 김형석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얻은 것들을 많은 이들과 교감하려 애써왔다. 자신의 공간을 마련해 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강연도 한다. 모두 걱정했던 모양이다. 교수님이 아침에 떠날 때부터 서울에서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양구까지 또 오시냐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오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교수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강생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지금까지 제가 받는 질문 가운데 100세가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건강했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줄을 몰랐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오래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내 가까운 친구인 안병욱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이 다 나보다 건강한 체질입니다. 근데 오래 일하긴 내가 오래 일하고 그랬는데요. 한 번 안병욱 선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좀 만나서 우리끼리라도 좀 즐거운 시간 가져보자고 말이죠. 그래요. 난 김대리에 전화 받고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전화를 받고 나더니 한참 있더니 우리가 늙었다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이제 갈 사람으로 알아.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뭐인 거 아니?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남 놓기 제일 힘들다고. 셋이 있다 놓고 한 사람 가보면 남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마지막에 누구 남을 텐데 그 마지막 가는 사람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 아내가 오래 병동에 있다 가고 어머니도 가니까 집이 비대요. 근데 그렇게 50년 동안 같이 된 친구들이 다 가니까요. 세상이 정말 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정이 얘기가 꼭 나한테 부탁이 민구하니 우리가 남겨놓은 좀 다 마무리해 줄 거야. 그 책임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하죠. 부탁받는 거에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어디 가서 강의하든지 뭐 하든지 나 혼자 남았으니까 다 안 선생 참 고마운 분이었다고 말이죠. 나한테 인사해요. 김태일 선생 정말 고마운 분이었다고 다 나한테 인사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되었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강행군이 무사히 끝났다. 너무 welcom하셔요. 내년에 또 뵙도록. 4학년 물러갑니다. 4학년. 교수님은 대학 때부터 알았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옛날에 쓰신 책. 저렇게 연세 있으시고 고령이신데도 120분 강의를 꼿꼿이 서서 하세요. 앉아서도 안 하세요. 그리고 삶의 그 태도 그 자체가 너무 인간 중시, 인간 존엄, 생명 존중 그런데 네. 교수님 자체가 이제 그 핵심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강연을 들으려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달려오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 오면 꼭 들러보는 곳. 저거 나무가 있고 여기 나무 그 가운데 조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무덤이에요. 눈 때문에 발걸음을 여기에서 멈춘다. 그 무덤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평면을 해서 저쪽이죠. 이제 또 난 아마 이쪽으로 오게 될 것 같고요. 안병욱 교수와는 살아서도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까이 있게 됐다. 6년 전 곁을 떠난 친구. 마음이 단련된 철학자도 작별은 힘겹다. 안병욱 교수는 학문적 동지이기도 했다. 서울대 김태길 교수까지 철학자 삼총사로 불리기도 했었다. 김태길 교수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 이젠 혼자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별도 더 많이 겪게 된다. 세상은 남고 사람은 떠나지만 남겨질 세상에 작은 의미라도 될 수 있기를. 그게 노장의 소망이다. 며칠 후 혼자 외출에 나선 김형석 교수. 100살인데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다. 수고하십니다. 식당에 가든 차를 타든 수고한다, 고맙다는 소리를 잊지 않는 게 철학자 김형석의 생활 철학이다. 고마우니까 고맙다 인사하는 거죠. 그저 좀 고맙다는 인사해서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 좀 가지게 해주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 저쪽에서 친절해지고 그래서 난 그게 상당히 소중하다고 봐요. 내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드는 것. 그것이 100살의 인생 선배가 해야 할 나이값이라고 여긴다. 오늘 볼 일이 있는 곳은 치과병원이다. 이곳에서도 생활 속 운동은 이어진다. 3층 정도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걷는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능하지만 늘 한결같기란
삶 속에 녹아있지 않고선 어려운 일이다. 웬만한 일은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다. 한 번 치료받을 때 몇 번씩 오고 타니까 전체적으로 한 3번째, 4번째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4번째쯤 되는 거죠. 예. 예. 지금도 안 다니는 셈이죠. 예. 보통 이제 내 나이가 되게 되면 병원에 항상 오는데 난 거의 안 오는 셈이에요. 건강을 염려하기보다 지키려고 애쓴다. 괜찮으셨어요? 예. 불편감 없으셨어요? 치과 치료를 받는데도 체력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그동안 뼈에다가 인공이불이 집어넣어놓고 심심해 잘 견디고 오랫동안 탈나지 않는 만큼 기다리신 거고요. 지난번 뽑으신 거로 한번 껴보시고요. 번거로우시죠? 좀 기다려보세요. 7, 80대만 돼도 틀니 신세를 지는 이들이 많은데 김영석 교수는 아직 치아 상태가 괜찮은 편이다. 몸이 조금 돌리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네, 거울 한번 보세요. 이게 새로 생긴 이빨이에요. 목에다 이렇게 이빨 같은 거 이제 붙이시면 됩니다. 예, 몸도 잘 낫고 잘 됐어요. 뼈의 양과 질이 좋아야 가능하다는 임플란트 시술도 잘 견뎌냈다. 힘든 숙제를 잘 끝낸 기분이다. 교수님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네. 치아도 이게 나이가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뻣뻣해지고 씩 부러지고 닳고 그런 거가 많은데 스승님의 스승님 때부터 계속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보신 지 이제 뭐 몇 년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고 좀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워낙 관리 깨끗이 잘 하시고요.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예, 예. 잘 맞았어요. 일찍 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100살 노장의 지혜다. 이날 저녁 글 쓰고 사색하는 게 어울리는 철학자지만 뜻밖의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다. 토트넘과의 북런던 라이벌전을 겨냥해 주전을 쉬게 하고 백업 선수와 유망주에게 기회를 준 것인데 결과는 완벽히 축구하면 잊지 못할 기억도 떠오른다. 19살 윌록이 쐐기골을 합작한 10대 소년 시절 겪은 일이다. 내가 이제 성실학교 다녔는데 성실학교가 전 일본 중고등학교 축구 우승했을 정도거든요. 중고등학교 축구팀이 우승하고 오면 이제 운동장에 불 피워놓고 이제 만세 부르거든요. 근데 만세는 이제 우리 학교 만세 부르는지만 그 속에 깔려 있는 건 민관이 대한독립만세도 깔려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고전 할 때는 이제 전반전은 시니어가 나가고요. 후반전에 주니어들이 나갔거든요. 그래 내가 나가보니까 조동필 교수랑 다 나왔는데 조동필 교수가 나보고 선수가 얼마나 없으면 겸손히 다 나왔어. 그런데 결과는 3대0. 김형석 교수가 속한 연세대의 승리였다. 두고두고 들춰봐도 행복한 기억이다. 나이 들수록 추억은 마음을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
100살 된 노인이 무탈하게 새날을 맞는 것.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떼듯 뭉클한 일이다. 그런데 가볼까요? 네. 갑자기 또 발목이 아파서 다른 날과 달리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인다. 오늘은 제작진 차로 볼일을 보러 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이미 한 약속은 지키는 편이다. 발목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예. 다친 데는 다치는 것도 모르겠는데 조금 붓고 아파서. 종종 이럴 때가 있다고 한다. 54년에 중앙 떠나서 연대로 왔어요. 47년 가을에 가고 6.25 전쟁은 중학교에서 겪었어요. 연대는 이제 철학과가 직접 제자고 그건 이제 담임을 하면 한 반이 다 제자인데 사회 나와서 활동 많이 하는 제자들은 중앙이 더 많아요.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연대 졸업생들은 다 점잖게 대해주고 그런데 자기네 집에 와서 꼭 자고 가라고 그러는 애들은 다 중앙 출신이에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종이 있어서. 중앙중고등학교는 첫 직장이었다. 옛날 학교 그대로구나. 학교는 변함없는데 사람만 달라졌다. 감동인데. 일본 유학을 다녀온 김형석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교편을 잡았다. 그때의 푸르렀던 포부가 떠오른다. 혼란스럽고 가난했던 시절, 이 땅의 젊은이를 잘 길러내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애국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네. 이 또한 수구초심의 마음일까? 요즘 들어 이곳이 자꾸 그리워지곤 했었다. 저기 교수님 학교 얼마 만에 오신 거세요? 오면서 계산해 보니까 64년 만에야. 여기 떠날 때가 54년에 떠났거든요. 7년 가까이 있었고요. 교감. 후에는 이제 부산 분교 세계했을 때 교감이 됐어요. 야, 6.25 때. 선생님 교감하실 때가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새해 되면 아니 교감하실 때요. 교감할 때는 31살. 30대 초반에 교감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지금은 뭐 교감이 거의 50대가 돼야 교감을 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 사회에 대한 기여, 뭐 역할 이런 걸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내가 중앙 떠나서 연세대학으로 갈 때요. 제일 마음 아픈 게 내가 키워야 할 애들인데 얘들 둬두고서 대학에 가도 괜찮나 하는 걱정 좀 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거의 원인이 돼서 내가 그 청소년들 읽을 책을 좀 많이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때 기분이 뭐인가 하니 내 애들을
그 남겨놓고서 떠나면 저 애들이 친어머니 사랑은 못 받고 이부어머니 사랑 받을 것 같아서. 그때 두고 온 제자들에 대한 미안함에 중고등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곤 했었다. 중앙중고등학교는 110년 동안 배출해낸 인물도 많은데 자랑스러운 중앙인으로 선정된 이들 중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정신적 출교 내가 담임했더랬어요. 예. 그 41회가 인물들이 예. 많습니다. 차하순 씨도 차하순 있구나. 교수. 예. 서강대 교수. 예. 다 내 담임했던 학생들인데. 여기 오니까 참 그 반갑다. 민정배도 있구나. 제자들 이름을 어쩌면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 정희석 씨가 담임을 하셨어요. 추기영은 담임했다가 이제 누구든 여기에는 근데 뭐 선생님 저 제자들이 걸려 있어요. 제자들과 축구하며 뒹굴었던 운동장. 따스하고 두터웠던 사제의 정이 새삼 애틋하다. 내가 6.25 전쟁 나기 전에 이제 3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참 우수했어요. 예. 담임하셨던 그 41회가 예.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여긴 안 오는데요. 이제 그런데 윤택순이라고 이제 내가 담임했댔어요. 키가 제일 작고 그래도요. 미국 가서 교수되긴 하는데 못 만났다가 캐나다에 갔더니 토론토 대학 물리학 교수가 됐어요. 젊은 정교수 됐어요. 참 좋았어요.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계단이 불편하시니까. 영근 박사도 제자의 성장을 지켜볼 때가 스승으로서 가장 행복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앙중고등학교에 100년 역사를 기록한 책도 선물 받고 돌아가는 길. 살아온 날들 최선을 다해 왔으니 후회는 없다. 하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찾은 4.19 민주묘지. 벌써 60여 년 전의 일이다. 김형석 교수도 갓 40을 넘긴 때였다. 시민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 독재에 항거했던 그날. 그 대가는 너무 컸기에 아직도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다. (4.19) 당시 김형석 교수도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이 독재 정권에 맞설 때 그도 그 대열에 함께 했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어린 제자들이 희생당하는 걸 보다 못해
거리로 나섰던 300여 명의 교수들. 그날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됐을까? 무심한 세월은 기억해야 할 일도 파도처럼 휩쓸어 가곤 한다. 행여 그럴까봐 이곳을 찾아오곤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1년에 한 번쯤은 의무적으로 오고 4.19 되면 연말쯤 되면 또 한 번씩 오고 싶었어요. 오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섰다 가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모든 욕심이 없어져요. 그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이 정신을 흔들어 깨우곤 한다. 다음 날 김영석 교수의 일상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다. 홀로 보내는 시간의 무게를 감당해냈기에 의연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었다. 9시 됐네. 이건 이제 내가 쓰는 거실이고요. 이건 이제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 사진인데요. 이거 햇볕이 이쪽으로 찌는 걸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햇볕이 이 방에서 찍게 되면요, 아침에 아주 살아 있어요. 이사할 때 하늘을 좀 많이 보고 싶어서 이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좀 많이 보이죠. 이 방에서 뭐 온 것을 다 피곤하면 하늘 좀 보고 구름 보고 뭐지 그러려고. 한 20년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곧 떠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친구들 다 갔으니까 나도 갈 데가 오면 이제 그래. 요거 이제 앞에 연대가 있고, 그래서 다 좋아요. 이 방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하늘이 많이 보여서. 나이 들어 보니 자연이, 풍경이 참 좋은 친구구나 싶다. 이날 오후 집을 나선 김영석 교수. 산책을 좋아해서 자주 걷는 길이다. 집에서 10분 남짓 걸어가니 반가운 얼굴이 마중을 나와 있다. 공부를 잘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그 다음이고, 그 작업을 이틀 동안 해야 돼요. 힘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